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빛이 되고픈 바로 공무원 한국사의 전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 처음 들으실 텐데요. 일단 제 목소리가 겁나 좋죠. 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하세요. 미모도 김태희급입니다. 김태희급.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김태희와 공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근데 김태희 한가인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면서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자, 일단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주의할 점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강의는 판서 위주의 강의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은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강의를 할 때 저는 무조건 판서예요. 제가 따로 책을 보거나 하지도 않고요. 자, 그냥 칠판 읽고 그러면서 거기 제가 그냥 필기를 하는 그런 강의를 할 텐데, 이 강의가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강의예요. 어떤 분은 이제 판서 양이 많아서 굉장히 좋고 꼼꼼하고 정말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겁나 필기하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필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물론 저의 필기를 따라오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쁘시다 이러시는 분들,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식사하시면서 잠깐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제 필기에 그냥 느껴보세요. 몸을 맡겨보세요. 머리를 맡겨야죠. 몸이 아니라 머리를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제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제가 필기하는 방식을 바꿔라 뭐 이러시는 분만 없으시면 돼요. 저의 필기 정말 다년간의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수, 노하우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믿고 잘 따라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복습 생명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또 강의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왠지 알 것 같은 거죠. 왠지 이제 모든 지문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처음 들어오는 지식의 양은요 3분 만에 잊어먹는데요. 아무리 이제 그게 되게 친숙하고 그렇지만 뭐 쉽게 이제 공부를 하고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고 뭐 해도 3분 만에 여러분이 처음 들어온 지식은 3분 만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국사 공부, 한국사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중고등학교 때 좀 약간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비행청 날아다니는 경우 그리고 약간 이제 인생을 즐기신 분들 이제 리버럴하게 사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지식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만약에 듣고만 하고 끝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뇌 속에서 3분 만에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3분 안에 복습을 하면요. 하루가 가고요. 하루 안에 복습을 하면 3일을 가고요. 3일 안에 복습을 하면 평생 간대요. 이 법칙을 절대로 잊지 않고 꼭 복습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한국사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저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젊고, 또 강의가 되게 통통 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를 직접 또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현장 강의 하시는데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를 되게 이제, 제 강의를 좀 듣고 싶어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 이유는 제가 재수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삼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삼수 시절 제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굉장히 힘이 들었고 고달펐다는 거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공무원 시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굉장히 고배를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고,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또 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고, 그 시절 동안 저한테 가장 힘이 됐던 것은 제가 어떤 이제 아시는 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분이 계속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꼭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게 저한테 평생, 제가 아시는 이제 스승님, 은인이세요. 평생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저는 제가 일종의 여러분들의 스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계속 힘이 돼주고 싶고 여러분들과 교감을 해주고 싶고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진정한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싶은 부분이 아주 자그마한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저의 메일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 메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이나 뭐 질문사항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힘이 되는 여러분 응원이 되게 이제 글을 올려줄게요. 물론 제 글솜씨가 그렇게 말솜씨만큼은 좋지 못해요. 저랑 직접 대화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텐데 그거는 조금 제가 힘들고요. 자, 저희 메일을 공개할 테니까요. 제 메일로 꼭 여러분들 힘이 좀 응원을 부탁한다. 뭐 이런 거 실제로 이제 한 50여 통이 오는데요. 매일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자제해 주세요. 자살 충동 이런 글 오면 제가 더 놀라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자, 우리 모두 즐겁게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또 한번 이 시기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 강의에서의 여러분들의 유의점, 그렇죠? 강의를 앞서기 전에 여러분들 해줄 말 요 정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역사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첫 번째 단원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쵸? 왠지 문제에서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한 번씩 꼭 나오고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지방직이라든지 법원직이라든지 뭐 돌아가면서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은근히 어려운 문제, 좀 틀리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내용이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짚고 가셔야 하는 단원이 바로 이 첫 번째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역사의 의미예요. 역사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사실로서의 역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이 역이라는 말에 좀 관점을 둔 거예요. 이 역자는 이어나갈 역자.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이어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냥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역사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 사실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오늘 들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면, 이 사자라고 하는 말에서 좀 강조를 둔 거예요. 사자라는 말에. 그럼 사자가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이제 어떤 것에 유래된 한자냐면, 왕이 있어요, 왕. 또 여러분 이제 저와 이제 첫 시간에 갑자기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서 이제 당황하실 텐데요. 저의 별명이 전화백입니다. 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자, 앞으로 이제 더더욱 저의 그림 솜씨에 이제 놀라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왕이 이제 행차,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왕이 행차하고 그 당시 고대 중국에서 왕들은 놀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제 활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왕이 이제 행차를 하다가, 어느 산천 좋은 데 갔다가, 여기서 활을 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이제 관역 만들고요. 바로 이제 이 옆에 이 활을 쐈을 때의 점수를 기록하는 사람이 딱 쓰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있죠? 요거를 이제 형상한 것이 바로 이 기록할 사자예요. 자, 왕이라는 존재가 어떨까요? 자, 관역에 이제 딱 맞추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딱 가운데 맞추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0점이요! 하고 이제 크게, 이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기록을 하겠죠. 그렇죠? 자, 요 모습인데 문제는 여러분 왕도,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인지라 안타깝게도 여러분 관역을 휙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냥 휙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전혀 눈치도 없고 그냥 소리를 치겠죠. 빵점이요! 이렇게 소리를 만약에 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죠? 바로 제거돼요. 바로 이제 왕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바로 제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럴 때 딱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땀을 딱 흘리고 조용히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 그쵸? 자, 지금 좋은 것만 적고, 그쵸? 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건 안 적죠?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역사를 서술하는 바로 이 역사가의 뭐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 바로 해석되어지고, 그쵸? 해석되어지고, 선택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주관적으로 기록된 역사. 그쵸? 이것을 또 역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그쵸? 사실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죠. 과거의 모든 사실도 사실 역사고요. 역사가가 선택해서 쓴 역사책들도 사실 다 이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밌게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요,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를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로서의 역사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객관적 의미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역사가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어. 이건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한다면 역사가의 해석과 주관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가가 어떤 걸 평가했어요, 여러분. 평가. 역사가가 어떤 걸 비판했어요. 또 역사가가 어떤 걸 분석하고 있고요. 그쵸? 역사가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문상에서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자, 지금 일단 만약에 내가 역사를 정말 아예 모른다. 난 역사에 완전, 역사가 뭔지도 모른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첫 시간인데 바로 심한 말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역사를 좀 모르시는 우리 이쁘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묘청이 뭔지 몰라요. 이러실 텐데요. 아무튼, 묘청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개경이 원래 고려시대 때 수도였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처음으로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특히 이제 개경파들은 원래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하고 별로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었는데, 묘청에 있었던 이 서경파라고 해요. 서경 지역 사람들 싸우기를 원해서 굉장히 자주적인 운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서재필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역사학자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 1000년 중에서 가장 큰 대사건이다 라고 해서 제일 대사건이라고 얘기했대요. 그쵸? 자,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일까요?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자, 보면 알겠지만 묘청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쵸? 이 운동을 했는데, 서재필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거를 제일 대사건이라고 뭐하고 있죠, 여러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라고 하시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자, 이성계가 1392년에, 자, 연도 나와서 여러분 지문에 연도가 나오면 되게 당황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흐름을, 문맥을 한번 보세요.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인가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인가요? 자,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역사가의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이거 말고도요, 역사학자의 말이 나와요. 자, 역사학자의 말, 먼저, 랑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랑케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역사란 과거의 사실 그 자체다.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과거의 사실 그 자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으로서일까요?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죠. 과거의 사실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카라고 하시는 분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뭐다? 대화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일까요?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자, 이 말은요, 언뜻 보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의 일을요, 현재의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랬니? 이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봐서 해석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해석. 자, 여러분, 해석 나오면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 또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영어로 역사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영어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영어의 이 스토리라는 말 자체에도요. 어떤 한 가지의 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의 전쟁을 이제 역사책에 쓰려고 하는데 내용이 겁나 길더라는 거예요. 어머, 첫 시간인데 또 제가 겁나라고 했나요, 여러분? 매우 길더라는 거죠. 그죠? 매우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그 중에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쏙쏙 뽑아서 만든 역사책이 바로 히스토리아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이걸 어원을 통해서 이 말 자체에 어떤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헤로도토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입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잡아낼 필요 있겠고요. 자, 6번째.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망성이 있어요. 이게 나왔다면 얘도 나올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둡시다. 독일어로요. 역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개생이라고 합니다. 게시히테라고 하거든요. 게시히테. 자, 게시히테라고 하는데요. 독일어예요. 여러분. 요게 이제 독일어로 개생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개생이 뭐냐면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죠. 개생. 죄송합니다. 근데 개생이란 말은 나는데 이 개생이란 말은 일어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게시히테란 말은 그냥 일어난 사실들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즉 바로 이거는 무슨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로서의 역사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이 역사학습의 목적 중에서 역사의 의미를 봤고요. 사실 이게 다예요. 첫 번째 단원에서 이거 나오는 게 다지만 여러분 이제 두 번째도 좀 알고 갑시다. 근데 이제 알아둬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어서 이제 부연적으로 볼게요.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료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료. 개사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강아지 사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했나요? 자, 사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역사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해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자, 이걸 바로 이제 사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에 뭐가 들어가죠? 일단 아시죠? 유물. 그쵸? 유물.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유적이 있어요. 유적. 자, 유물과 유적이 있는데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유물과 유적 차이를 모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유물은요. 이동이 가능한 걸 얘기해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유적은요.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터가 나왔어요. 쓰레기터. 자, 쓰레기터가 옛날 고대 원신들이 사용했던 쓰레기터를 발견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터. 이고 다닐 수 있어요? 털을 막 뜯어내.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건 유적이에요. 도자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유물이죠. 이런 것들 다 사료가 되고요. 자, 이거 말고도 자, 물어볼게요. 그 시대 때의 자연 환경도 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원시 시대를 연구할 때를 보면 원시 시대 때는 솔직히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구 환경을 막 지구과학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상상하고 유추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원시시대의 역사 연구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사료가 될 수 있다. 자, 이거 말고 여러분 옛 어른의 경험담. 이것도 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왠지 옛 어른의 경험담 우리 역사와 좀 거리 먼 것 같고 그냥 살아 계시는 분이니까 이거 관련 없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에는 현대사도 역사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료에 대해서 봤고요. 이 사료를 여러분 물론 요거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출제될 것 같으니까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일단 1차 사료는요. 1차 사료, 2차 사료 나누는데 1차 사료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를 살고 있는 본인. 그쵸? 본인이 만든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순신
장국에서 만든, 그쵸? 여러분, 그 난중일기, 이런 것들은 다 1차 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제 해석, 아니면 분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인용. 요렇게 인용해서 한 그런 논문,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분해 두면 좋겠네요. 그쵸? 자, 지금 저와 함께 그래서 사료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단원 자체의 제목이에요. 너무 이제 재밌게도, 이 단원 자체의 제목이 역사 학습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목적은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이제 의미에서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목적 한번 봅시다.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거 봤더니 과거에 우리 고대 왕들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왕들을 봤더니요. 본인이 제일 잘 나가던 전성기, 가장 영토도 확장하고 안정기 때 꼭 역사책을 힘들어서 쓰더래요. 왜 쓰느냐?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거죠. 그쵸? 내가 이렇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 후대 너네 왕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왕들에게 뭐를 주기 위한 것이다? 삶의 본보기죠, 본보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보기가 됐죠. 분보기. 그쵸? 본보기. 그쵸? 본보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사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런 흐름을 이해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바로 여러분 책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세계사도 역사에 들어가죠. 세계사와 한국사를 보면서 비슷한 게 뭐냐는 거죠. 이걸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세계사적 보편성과 그리고 한국사의 특수성을 공부하기,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또 특수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아주 가볍게, 여러분 아주 가볍고, 그렇죠? 아주 가볍게 역사학습의 목적까지 봤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빈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 서술은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줄쳐볼까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객관적 의미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와 견원에 흉악한 사람됨이 어찌 우리 태조와 서로 겨룰 수 있겠는가? 자, 이 말 속에는 궁예와 견원이 흉악하다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서술한 사람의 개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리게 되겠죠. 2번,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자, 이거 뭐럼 보시면 기인만 들어가 있고 어떤 가치 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죠.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답이네요. 3번 볼게요. 묘청 등이 승리하였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어떤 학생분들은 이제 3번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1000년대 제일 대사건이라고 한마디로 1000년 이래 가장 으뜸인 사건이라고 서술한 사람이 뭐하고 있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답이 아니게 되겠죠. 4번, 토문 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분석을 한 거예요. 고려가 약해진 것, 발해 때문에, 발해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가 약했다라고 이 역사를 파헤친 사람의 입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견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4번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2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빈출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문과 같은 역사주의 관점이 아닌 이질적인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히스토리는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에서 유래한 말로 이야기, 지식, 탐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나왔죠? 히스토리라는 말이 나왔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써보세요. 그럼 1번,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 자, 모든 역사는 현재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2번, 역사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실을 말한다. 역사가의 개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3번,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 자, 역사가는 자신을 숨긴다. 바로 객관적 의미,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3번이 이질적이네요. 4번, 역사를 추구하는 것은 사상의 과정이며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이다. 자, 이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역사를 추구하는 것은 사상 동그라미 쳐보고요.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의한 역사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질적인 거 3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빈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판서 확인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일단 역사의 의미를 배웠죠.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 구분하는 법.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 평가, 비판, 분석, 해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고요. 객관적으로 사실 그 자체만 나열돼 있으면 사실로서의 역사다. 구분하는 문제에 나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 랑케가 한 말, 카가 한 말 구분해 놓으면 좋겠고요. 또 영어로 히스토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고 게시테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사료라든지 역사학습의 목적 정도 여러분 정리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수업을 듣고 나서 꼭 복습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실력을 점검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 봐요.